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이번 방송에서는 브라질의 지정학자 페페 에스코바르가 급변하는 국제 정세를 소개한 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처는 러시아 매체 스푸트니크입니다. 페페 에스코바르는 다가오는 미중 정상회담에서 이란이 모든 카드를 쥐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란 외교부장 아라그치가 러시아와 중국을 연달아 방문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 두 차례 방문은 유라시아 통합과 다극화의 원동력으로 떠오른 새로운 러시아, 이란, 중국 트라이앵글의 위력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아라그치 부장이 이란 언론의 한 발언 중 일부는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그는 중국 친구들이 전후의 이란은 전쟁 전의 이란과는 다를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이란의 국제적 위상이 향상됐고 그 역량과 힘을 입증해 이란과 다른 국가들 간의 새로운 협력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페페 에스코바르는 베이징이 이제 테헤란을 주요 세계 강대국으로 인정하고 지원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암호와 같다고 말했습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대이란 전쟁을 불법적이라고 단언했습니다. 이는 선택에 의한 전쟁, 그 원인부터 수많은 결과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불법의 늪에 빠져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말입니다. 왕이 외교부장은 특유의 정중한 어조로 중국의 외교적 노력을 설명했습니다. 그는 중국이 긴장 완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완전한 적대 행위 중단이 필수적이며 분쟁 재개는 용납할 수 없고 협상을 지속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왕이 외교부장은 중국은 이란의 국가 주권과 안보 수호를 지지하며 이란이 외교 채널을 통해 정치적 해결을 모색하려는 의지를 높이 평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이란뿐만 아니라 걸프만 산유국들로부터 에너지를 수입해야 하기 때문에 중국에게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왕이는 국제사회가 해협을 통한 정상적이고 안전한 통행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으며 중국은 관련 당사자들이 국제사회의 강력한 요구에 신속히 응답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미국의 봉쇄를 해제하는 동시에 테헤란이 구상 중인 호르무즈의 새로운 사법체계를 존중한다는 의미입니다. 핵 문제와 관련해 중국은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높이 평가하는 동시에 이란이 핵 에너지를 평화적으로 이용할 정당한 권리가 있음을 인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이게 바로 테헤란의 입장이며 트럼프 2.0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페페 에스코바르는 그것이야말로 서아시아에서 저항의 축 전체에 맞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전쟁을 종식시킬 수 있는 진정한 협상의 서막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왕이 외교부장은 중국 측의 세 가지 핵심 사항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첫째, 이란의 모든 합리적인 요구를 지지한다. 둘째, 페르시아만 전역에 있는 미군 기지 철수를 지지한다. 셋째, 이란의 전후 재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베이징은 아랍 국가들에게 정신을 차리고 혼돈과 거짓, 그리고 최근에는 해적 행위의 제국을 배제하는 새로운 안보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은 사실상 이란 혁명수비대 전 사령관이자 시임 지도자 무스타바 하메네이의 최고 군사고문인 모센 레자이와 손을 잡고 있습니다. 베이징은 테헤란이 저항을 전략적 자산으로 활용하는 방식을 완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에스코바르는 이 모든 것을 종합해보면 더할 나위 없는 전략이라면서 인내심이 정치적 자본으로 변모하는 것을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이해는 아라그치와 왕위의 두 가지 핵심적인 공식에 잘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란은 개발과 안보를 조율할 수 있는 새로운 전후지역 체제 구축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영내 국가들이 공동으로 참여하고 공동의 이익을 수호하며 공동의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지역 평화 및 안보 체제 구축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새로운 아키텍처가 바로 서아시아의 새로운 질서입니다. 그러니 트럼프 2.0 시대가 혼란에 빠진 것도 놀랄 일이 아닙니다. 이 새로운 서아시아 질서는 중국과 러시아가 주도하는 신세계 질서라는 거시적 세계와 직접적으로 연결된 축소판이기 때문입니다. 러시아는 온갖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 유라시아까지 확장되는 대유라시아 파트너십을 장기적으로 구현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은 훨씬 더 야심적입니다. 사실상 모든 것이 4대 글로벌 이니셔티브를 중심으로 구상됩니다. 가장 최근의 이니셔티브는 지난해 9월 티엔진에서 열린 상하이 협력기구 플러스 정상회의에서 출범한 글로벌 거버넌스 이니셔티브입니다. 이는 1대1로 구상에서 시작해 이후 세계 개발 구상, 세계 안보 구상, 세계 문명 구상이라는 세 가지 글로벌 구상으로 발전했고 최종적으로는 글로벌 가버넌스 구상으로 이어졌습니다. 종합적으로 이것이 바로 인류 공동의 미래를 위한 중국의 로드맵이며 서구 자유주의의 붕괴에 대한 사실상의 대안입니다. 물론 그 야망은 세계적입니다. 이미 상당히 분명한 것은 중국과 이란이 서아시아에 대한 완전히 일치하는 비전을 공유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사실 이것이 양국 간의 상호 신뢰와 의존의 기반입니다. 베이징과 테헤란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역사가 본질적으로 워싱턴이 석유에 대한 집착을 통해 서아시아를 이용해 세계를 지배하려 했던 이야기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라그치와 푸틴의 상트페테르부르크 회담에서 확인됐듯이 러시아는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중국 역시 우리가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겠다는 입장을 고수할 것입니다. 덧붙여 말하자면 중국 유조선들은 여전히 매일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는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최근 미국의 제재 조치를 완전히 무시하고 있습니다. 최근까지 중국은 비공식적인 방법이나 중개자를 통해 미국의 제재를 우회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중국은 이란이나 러시아에 대한 미국의 일방적인 제재는 물론 자국의 정유시설에 대한 제재도 인정하지 않는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했습니다. 에스코바르는 심각한 금융 냉전의 한복판에 있으며 러시아, 이란, 중국은 제재 집착의 힘을 영구적으로 약화시키기 위한 공세를 펼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란은 2012년에 스위프트에서 완전히 퇴출당했습니다. 그래서 테헤란은 병행 무역 체계를 구축했던 경험을 활용해 시스템을 재구성했습니다. 이란은 국경 간 무역의 대부분을 위안화, 루브라, 루피와 이라크 디나르화로 진행합니다. 중국은 이란 전체 무역의 최대 35%를 차지합니다. 모든 것은 위안화로 결제되거나 물물 교환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란과 러시아는 2023년에 스위프트를 완전히 우회해 이란의 세팜과 러시아의 SPFS를 연결하는 통화 결제 시스템을 공식화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징수는 불가피합니다. 테헤란은 트럼프가 자신이 시작한 불법 전쟁에 대한 배상금을 절대 지불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며 이란 자금 동결 해제와 관련해 필연적으로 발생할 노골적인 조작 또한 인지하고 있습니다. 통행료 징수소는 배상금 수령 및 서방은행에 동결된 이란 자금에 상응하는 금액을 회수하는 것을 대체하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에스코바르는 중국은 바둑을 두는데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판도를 만들어가는 게임이라고 말했습니다. 세부적인 부분을 희생하면서까지 전체적인 우위를 점하려 노력합니다. 중국은 지난 20년 동안 인내심을 갖고 바둑판을 다듬어 왔습니다. 바둑에서는 일단 판도를 제대로 잡으면 나머지는 저절로 풀린다고 합니다. 만약 트럼프가 지적인 호기심을 갖고 있다면 그는 중국의 막강한 산업력과 미국이 의존하는 공급망에 대한 완전한 통제력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는 미국의 구조적 취약성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히토류 산업 공급망, F-35 전투기, 패트리엇 미사일의 필수적인 차제 접근성, 그리고 미국 군산 복합재 상당 부분 등 미국이 직면한 문제들이 바로 그것들입니다. 그리고 그는 미국 법이 더 이상 중국 내에서 자동적으로 역의 적용 권한을 갖지 않는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페페 에스코바르는 로마 제국과 페르시아 간의 7세기 동안의 대치 상황은 21세기에도 빠른 속도로 재현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미국의 전쟁은 완전히 무력하다는 것이 입증됐습니다. 소모전에서는 승리할 수 없으며 이는 결국 페르시아가 서아시아의 패권을 장악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지정학적 반전은 이념, 사회적 결속, 야만적인 적들에 대한 극도의 경멸, 그리고 불가능해 보이는 물류 전략을 통해 그들을 파산시키려는 의지라는 강력한 조합을 통해 달성되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완전한 장악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